워닝머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워닝머틀 제가 새로운 게 나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또 폐기물 관련한 종목군들, 뭐 5G는 너무 많이 잡혀서 지난 3년간의 성장에 이제 새로운 종목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5G는 많이 뺐습니다. 미래 실적 중에도 여전히 미래 실적은 아직까지는 뭐 5G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자, 여기 보면 클래시스도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또 여름 성수기도 하고요. 클래시스는 뭐 저희 직원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슈링크를 300샷을 받고, 그것도 저희 직원 남자 직원이 받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6개월 동안은 탱탱하잖아요. 그래서 울세라 비싸서 못하고 슈링크를 냈대요. 그러면 여성들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그건 90만 원하고, 90만 원에 한 번 받는데 300샷에 90만 원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슈링크는 그 대안으로 많이 받습니다. 동네 병원도 슈링크가 없으면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안 된다는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벌써 대박의 조짐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불과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보시면 지금 한 4배 가까운 단기간에 클래시스 3배, 4배가 올랐는 것도 언제 올 초부터 날아갔었죠. 근데 실적은 이미 3년 전부터 진행이 됐어요. 3년 전에 80억, 2년 전에 또 100억, 작년에 100억에서 갑자기 영업이 175억으로 크게 점프를 합니다. 원래는 거의 한 300억 가까운 점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분기가 70% 이상 영업이 나왔고 1분기가 거의 200% 가까운 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도 기준에서 1분기만큼의 성장을 한다면 300억 이상도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리프팅기에 복부 리프팅도 있고 뭐 얼굴 리프팅도 있고, 이것이 우리 이 피부과에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데 주가 자체는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다만 여러분들한테는 한번 먹을 때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익 극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이익 극대화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끼는 종목인데 그걸 조금 먹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걸 관리하는 세력들, 여의도 큰 손들은 3배, 4배 많게는 리더스 코스메틱은 수배까지 날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5배에서 10배를 목표로 하는 여의도 큰 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있는 에스트레듐 하더라도 부티크들이 운영되는 금액이 2조인가 3조인가 됩니다. 그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에스트레듐은 부티크의 온상이다라고 하죠. 제가 있는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2조, 3조를 움직이는 그네들이 이 몇천억짜리 이거 종목 더블 두 더블 먹고 나오자고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먹는 목표가 4배, 5배인데 개인들은 적정주가 계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밸류를 계산하면 안 되죠. 적정주가를 계산하면 안 되고 목표가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더블을 갈지 10더블을 갈지 그건 그네들의 마음이지, 우리가 주가라는 게 정확히 밸류대로 나오는데 실적대로 정확히 나올 것 같으면,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상 에이스테크가 급등을 했다라는 것, KMW가 급등했다라는 것, 이런 건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죠. KMW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2조 가까이 될 건데 지금 2조가 됐네요. 자, KMW를 보시면은 돈을 잘 버냐? 물론 원래 1분기는 대박이 냈습니다. 작년에요. 2018년도 작년에 260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건 작년뿐만 아니라 이미 3년 동안 KMW는 적자를 냈어요. 그 적자를 낼 때도 시가총액은 4천억이었습니다. 적자를 낼 때도. 그리고 원래 1분기 영업이 250억이 나오면서 지금 몇 배가 날아갔어요? 5배가 날아간 겁니다. KMW가. 이거는 뭔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올해입니다. 2019년도 바로 여러분들이 국고초 보는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밸류로 따지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마. 서진 시스템은 그래도 치죠. 오이솔루션 작년에 2억 올렸어요. 절대 하지 마. 그죠? 다산 네트워크스 아직도 돈 못 벌죠? 절대 하지 마. 밸류를 계산하는 분들은 너 먼 미래의 가치를 계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나오는 실적을 갖고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 실적, 정말 보이지 않는 실적을 찾아서 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당장의 실적을 중요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클래시스도 그렇습니다. 영업이 많이 나오더라도 작년에 170억이에요. 자, 여기 밸류를 20배를 줘도 3,400억, 시가총액이, 그죠? 만약에 적정주가를 계산하면 3천억만 넘으면 비싸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요 7,500억입니다. 어느 누가 클래시스를 추천하고 또 가져가라 하겠습니까? 이때도 비쌌지만 이때도 비쌌고 이때도 비쌌습니다.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종목들이 지 혼자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이 좋은 종목의 적정 주가, 목표 주가는 사실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대박을 친 종목군들이 한올바이오도 그랬고, 네, 또 뭐 신라젠도 그랬고, 헬릭스미스도 그랬고, 예, 또 과거에 예, 이 뭐 바이오 기업들뿐만 아니라 예, 많은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밸류 10배짜리가 어디 있나요? 고 PR 아닌 종목이 없습니다. PER이 아예 안 잡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주가를 EPS로 나눠야 되는데 아예 주당 손익이 안 나오는 종목은 분모가 없으니까 제로지요. 그런 종목도 EPS가 없는 종목도 급등합니다. 그렇죠? 앞서 KMW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날아가는 종목, 좋은 종목은 워낙 오버슈팅이 되니까 주가가 먼저 날아가다 보니까 EPS가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다 40배, 심지어 100배 이 정도에 있어야, 어떻게 보면 여기도 큰 손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도 모르죠. 이거는 성장주란 얘기죠.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PR이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학교에서 배웠거나 책으로 배웠거나 무슨 강의에서 배웠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쳐다보지 않는 종목이죠. 정작 5G는 그래서 못 잡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폐기물도 못 잡는 종목이고, 바이오는 평생 동안 못 다루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클레이시스도 지금 날아가니까 배 아파하시는 분이 많아도 간연 제가 물어보죠.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냐면 결국 실적을 따지는 분은 못 삽니다. 많이 나왔더라도 작년에 170억이에요. 수배 줘더라도 3천억이 적정하지요. 7,500억은 가하다 생각하죠. 근데 자,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입니다. 7,600억대예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근 2개월째 이 고점에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일이죠. 조만간에 뭔가 있어도 다시 한 차례 반등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일 날은 60일선 뚫었는데 이번 주 내내 60일선 위에 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자, 위험하냐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음봉을 먹고 짱대 항목 하나 뽑아줘 버리면 매물소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모 신소재도 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죠.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종목들이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BM 얘들이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자, 이들이 자 3인방들이 아마 작년에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을 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늘 하자 말씀을 드렸고, 신흥 SEC도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연도도 40% 성장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번 올해 1분기죠. 1분기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왔는데 무려 14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전지 여러분 다 아는 종목 P&E와 PNT 솔루션까지 했죠. P&E 솔루션과 PNT까지 했다면 이제 할 거 없으면 실적을 보고 신흥 SEC까지 하라고 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종목이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인데 지난 시간에 워낙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익 성장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 뿐이죠. 이 2016년도에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출은 글쎄요, 세계 시장을 접근하는 이 MS가 큰 게 필요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이익보다는 오히려 매출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수가 크거나 그게 아니고 세계 시장을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매출보다는 실제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영업이익을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도에 200억, 작년에 한 330억, 그리고 2017년도 작년에 420억. 자, 매년 안정적으로 원익 머티리얼즈가 영업이익이 나왔고 작년 기준에 했을 때 400억입니다. 당연히 그냥 흔히 10배를 줘도 시가총액은 낮고, 그리고 유보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에칭가스 쪽으로 아마 시설 투자가 확대가 될 겁니다. 정부에서 자, 근로시간 주 52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 못하고, 소득수도 성장의 핵심이죠. 그리고 기본 소득을 높이고 최저시급을 올리고 소득 주도를 내서 성장을 하겠다. 제가 늘 불만스럽죠.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불만스러운 부분입니다. 내수가 큰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이나 심지어 일본까지도 소득주도 성장 맞을 수 있죠. 내수 시장이 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작은 나라의 적은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도 성장을 했어요. 과거에 많은 정권들이 그래 왔었고, 그랬다가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지금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 사업을 하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최저시급이나 주
52시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합니다 하면 바로 노동청에 고발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본인은 일하고 싶어도 못 쉬깁니다. 법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핵심 소재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또 그걸 풀어준대요. 뭐 이런 그죠 불합리한 게 있나마는 어쨌든 관련 기업으로 보면 좋은 일이죠. 이는 생산량을 늘린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풍기 현상을 빚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거고 거기다가 생산량까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칭가스들은 주목을 좀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포토레지스트는 특별한 기업이 사실은 없으니까 동진세미컴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우닉 머티리얼즈, ENF 또 SK 머티리얼즈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